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3 영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넋을 가슴 깊이 추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과 애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념식이고, 저는 재임 중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임기 마지막 회이고 또 당시 당선자께서 추념식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추념식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4.3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한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4.3 모독에 대해 개탄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는데요. 이렇게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역시 국가의 큰 어른다운 모습이었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보수정당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4.3 추념식을 찾아 추모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념사는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는데요. 제주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게 추념사로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취임 이후 첫 추념식인 올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대신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해 참석했는데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운 수준인데요. 그러면 삼시세끼는 왜 챙겨 먹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저렴한 역사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답변인 거죠.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관광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컨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사를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념사는 작년과 비슷한 분량인 2분가량으로 아주 짧았고, 추모는 국가의 의무라는 구절을 작년과 똑같이 반복해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 같은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추념사 뒷부분엔 제주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추념사로서 다소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장례식장 가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 엽기적으로 느껴졌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 경기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주말에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장소를 찾고 나서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지역시장 100주년 행사와 국가 현대사에서 겪었던 큰 아픔이 있는 사건의 추념식 행사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지난달 24일 서해 수호의 날에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국힘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불참했다며 안보 공세를 집중했는데요. 저는 이토록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하며 국민 분열과 정쟁을 자신의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박근혜 이명박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볼수록 한심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대통령, 역대 최악입니다. 상식으로 얘기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이 오래된 사실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또 미국 FBI를 방문한 이벤트까지 벌리고도 방치했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사태를 두고 제도적 문제를 탓하면서 유체이탈식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네, 위원님. 결국 정순신 사태는 단순하게 자녀의 학폭 문제를 숨겼거나 몰랐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이제 와서 제도 개선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인사검증의 막강한 권한은 다 챙기고요. 할 일은 하지 않아서 인사참사를 방치했으니까 그 책임을 맡았던 한동훈 장관의 완벽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도 많이 있었고 거기도 책임 내진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남 문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본인 문제는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대한민국 얘기. 살고 계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사법방해죄 같은 거 지금 저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인사 검증에 있어서만 어떤 의무를 확 올렸을 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사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그걸 법을 무조건 만드시겠다는 한다고 취지예요? 사찰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대국회 질문이 아니고요. 위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위원님, 여기서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위원님.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정부 이와 주체에서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취임 그 기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할 수 없고 언론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방송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예요. 제가 답변할 수 있죠. 영국의회가 아니에요. 영국의회는 답변을 하고 있는 장관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고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 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편의점 진상 손님으로 변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앙탈이었습니다. 박 의원과 한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는 내내 한동훈 하나 제압하지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는 중2병 환자에서 편의점 진상으로까지 진화한 한 장관은 그의 특유의 화법으로 조롱과 비아냥을 오가며 이게 대정부 질문인지 말장난의 향연인지 알 수조차 없었는데요. 이런 자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통과해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인 거죠. 어디서 깐족거림을 전수라도 받은 걸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한 장관은 인사실패는 지난 정부에서도 많았는데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인사검증에 의문이 있을 때 사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라며 지난 정부를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또 지난 정부 탓을 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한 건데요. 항상 느끼지만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한 장관은 어떤 법을 만들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는데요.
박 의원은 대정부 질문이니 답을 하라. 장관 책임을 말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다 진짜 처음 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태도와 자세로 대정부 답변에 나설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내가 일국의 장관이며 윤석열의 오른팔이라는 자신감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오만함을 넘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